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으로 원유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지수에 대해서 반등을 이어가는 상황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 두 분이시죠. 손재 마스터님과 임주아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욱더 빠르게 또 의견 남겨줄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이제 막 12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앞서서 반등을 이어갔었던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S&P가 더욱더 강한데요. 2700선 돌파와 함께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1.50포인트로 0.5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역시나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566.25포인트로 0.29% 상승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는 같은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1.23680달러로 0.35%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반등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132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합권에서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는 가운데 1327달러까지 돌파, 이후 1330달러까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 1326달러로 다시 소폭 늘리고 있는 후반대 가격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30분 후에 발표가 될 크루드오일은 이 시간 빠르게 반등하면서 63.84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하루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표 전부터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움직임이 큰 상황입니다. 63.84달러로 0.14% 약보합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구간에 대해서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0선까지 돌파한 강한 흐름으로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한 움직임, 또 다른 종목이라 한다면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63달러 초반대까지 1% 넘는 급락에서 현재 구간은 약보합권까지 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63달러 후반대 가격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재고 발표 전부터 워낙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앞서서 손재 마스터님도 되게 센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짚어주고 계셨는데 현재 구간에서 좀 다시 한번 두 분께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마스터님, 손재 마스터님, 네. 일단 초반에 흐름이 크게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크루드오일 말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추세 상단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하고 약간 다르고요. 이렇게 된다면 63.40대 지지력들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일봉상에서 이 그림까지 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기준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지표 이후까지도 기준을 이렇게 잡을 거고, 어떻게 보자면 얘네들 지금 60대에서 우리는 아래 오기 전에 얘네들 지표 전에는 깨지 못한다. 그래서 매수 배팅을 가는데 매수 배팅 여기까지밖에 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매도 하나에 잘못되더라도 분할 하나 대비하고 싸우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얘네들 안 넘어가길 바라고 싸운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셉니다. 얘네들 63.95 정확하게 63.95고요. 그 오차를 두자면 64달러 넘어가지 않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같이 하신 분들 롱포로 잡고 계실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대신 대비는 얘네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손절을 64달러 길게 보시더라도 걔네들을 잡고 보시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100핍 이상에서 다시 분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하고자 하면 얘네들 자리는 64.80, 65.20, 65.50대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저희는 65.20을 분할 자리로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들 64.00대 안착 못하면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대로 관점 변화 없이 보겠다. 대신 우리가 보는 단타 구간들, 영역들은 훨씬 더 오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지가 하고 있는데 지표 이후까지 못 보겠다 그러면 40 근처에서는 우선 도망쳐 나오셔서 관망하는 모드로 드시고요. 만약에 손절 라인을 건드려서 얘네들 매수를 매도로 돌려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무포 관망이 돼버렸다 그러면 지표 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63.5060대가 중심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걔네들이 중심 자리이자 오늘 저점에서 올라갔을 때는 걔네들 맞고 매도로 싸움을 시작해도 좋겠다. 그 다음에 추세를 넘어가지 못한 애들로 보겠다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얘네들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세버리면 위에 분할은 피치 못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력을 못 보겠다 하신 분들은 손절을 잡으시고요. 아직 추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세를 시도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63.40대 아래를 건들기 시작해야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표 전에도 아직은 버티고 위에를 칠 가능성 열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자리는 65달러 이상 65.20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너무 멀다 싶으면 네. 추세에서 지금 오차 구간이 있을 때까지는 봐도 되지만 64달러가 넘어갔을 때는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진입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적인 관점이 좀 변함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지금 상황에선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 다시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64달러가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뭐 그 안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전략으로 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64달러가 좀 돌파가 될 시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5.20에서 분할 대비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방 쪽으로 빠졌을 때는 63.40이 좀 터치 시 다시 또 매도적인 우위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를 좀 염두를 해보시고 시장 흐름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임주환 마스터님도 현재 구간 크루드오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추가적으로 리뷰 들어볼까요? 지금 63.86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86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매도는 유효하고요. 63.75에서 만약에 매도가 유효하다고 하면 85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63.75를 깰 때 매도 진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63.86을 깨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내려간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제 그 얘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3.86에서 지지를 받고 밑꼬리 잡고 위쪽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64.37에서 익절을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일봉상에서 64.37을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재료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64.37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가게 되면 매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큰 흐름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단기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3.86 윗꼬리 달고 내려가면 매도, 63.75에서 매도 진입 타이밍을 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3.86달러에서 윗꼬리를 좀 달고 좀 내려갈 시에 대해서 가격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63.75달러 선에 대한 부분 깨시, 이탈 시에 더욱더 매도적인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임주환 마스터님의 의견도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잠시 후 12시 30분에 EIA 쪽에서 발표되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에 맞춰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맞춤 전략도 유연하게 오늘은 또 특별히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하게 탄탄하게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하고 이제 한 40분 정도 가까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자, 개장 이슈 어떤 소식들 속보 들려오고 있는지 김경현 PD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냅
스냅이라는 이 종목이 마침내 좀 IPO 당시의 가격대를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네. 있는데요. 스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스냅챗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메신저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네. 네, 최근에 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스냅이 이 스냅챗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리디자인하면서 거의 4천만 유저를 다시금 좀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광고 수입이라든지 온라인 이런 광고 수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좀 가격이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 지금 30%가 넘는 상승률을 지금 보이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스냅챗이라는 어플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사용이 많이 되지 않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10대, 20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몇 초가 있다가 이제 내가 보냈던 메시지가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낀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메신저라고 하고요. 네. 얼마 전에 또 이 기능을 좀 악용해서 IS 쪽에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을 딛고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새롭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런칭을 하면서 이런 좀 다시금 예전의 가격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스냅의 CEO인 에반 스피겔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미란다 커의 남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많지는 않지만은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저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디자인으로 인해서 이전의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을 좀 딛고 다시 한번 좀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란다 코의 남편이라는 거네. 다시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지금 현재 구간의 속보와 지금 개장 이후의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기사를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슈 골드였죠. 자, 골드 현재 가격 앞서서 저희가 시세 살펴드렸을 때 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1330달러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인다 말씀을 해드렸는데 현재 구간 좀 힘을 이전보다는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1326.8달러 선으로 보합권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한 이후에 골드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선제말선이 홀로 업이고요. 지금 여자라고 하면 김경영 PD와 저 그리고 임주아 왓선이까지 모두 골드에 대해서 다운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골드에 대해서 홀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신 선제마스터님의 전략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림들은 1324지수에 그다음에 1330지수 걔네들 단기 포지션들 전략적으로 공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얘네들 지지된 애들 뭐 이 구간까지 그냥 얘네들 보합입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뭐 그렇죠. 지금 보자면 뭐 달러가 강세를 추가적으로 띈다 하면 얘네들은 빠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 유지를 할 겁니다. 우선 30분 분봉상에서 1월 25일부터 채널 구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 구간에 놓여 있는 아이들 추가적으로 저가 치면 매수 잡고 홀딩 하시라. 그 다음에 다시 저가해서 매수 잡고 오늘 배팅 하시라. 그래서 뭐 걔네들 중심 못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1333지수 안착까지는 보지 않지만 얘네들 중간까지 반등 여력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추가적인 상방 제약을 뚫어서 올라가게 되면 골드는 많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매도 관점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오늘은 추세 하단부들, 채널 하단부들 깨지 않는 시점에서 어제 오늘까지는 눌림시 반등을 노리신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고가 시도를 하다가 눌림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흐름들로 매도는 빠질 수 있다는 관점을 우선 넣으시고요. 대신 걔네들을 관심 있게 보시려면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보이는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깨는 거 아직 안 볼 생각이니까 얘네들 단타로
보합, 눌림, 매수, 그 다음에 채널이 4일 정도 깨지게 되면 그때 다시 매도로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들이 깨지지 못하면 걔네들은 1330지수, 1333지수 두 자리 보고 거기서부터 매도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1326.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선재 마스터님의 분석은 아직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매수적 관점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채널대가 좀 깨진다면 그때는 또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이 되는 그런 전략,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향방까지 함께 접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홀로 업의 의견과 좀 반대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지금 3명의 다운의 의견이 좀 확인됐는데 김경영 PD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만약에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세 이어간다면 골드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골드 지금 세계 증시가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조금 하는 모습인데요. 그저께 장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좀 눌리면서 골드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 반대로 증시가 반등하면 골드는 하락할 것이다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예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달러 강세와 증시 회복세로 인해서 현재 좀 골드 살짝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뭐 지금은 소폭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지만 이제 좀 크게 보면 계속해서 약세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뭐 소폭 반등했지만 옌 대비해서는 0.5%가량 하락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매도세 이후에 계속해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이런 옌과 같은 안전자산이 좀 과소평가된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좀 왼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트레이더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골드에 대한 이런 전방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에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어졌던 조정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은 단지 좀 조정에 불과하며 달러는 여전히 아직도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향후 몇 달간 일단은 1,300달러 위를 지킬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골드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4번 이뤄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실현이 되는 것인데 본인의 생각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트레이더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 혹은 4번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월요일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2번에서 3번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좀 축소 전망을 이제 뷰를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기관 측에서는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골드에 대한 저점 매수 시도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뷰도 내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뷰는 일단은 최근 앞으로의 뭐 어느 정도 시간 안에서는 또 1,300달러는 계속적으로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을 또 평가를 했을 때는 과소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 부분을 외신 쪽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골드 가격에 대해서 장애물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4번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정말 현실로 실현이 될 때 그때 골드에 대해서 좀 장애물일 것이다라는 의견이지만요. 하지만 현실화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점까지 골드에 대해서 의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또 다운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좀 반대적인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하반기에 제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1,400선까지 전망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증시 급락할 때 금값이 안전자산으로서는 상승을 하지 못했고 달러화랑 국채 수익률은 올라갔지만 금값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은 모든 투자자들이 기대한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게 차트에서 나와 있는 흐름입니다. 네, 항상 매년 이건 좀 다른 국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항상 시진핑 집권 이후에 연말에는 금이 매우 빠졌다 그다음에 그 3월 첫째 주 전인대 전에 항상 고점을 찍었던 2014, 15, 16, 17년의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작년 하반기에도 저점을 조금 높게 찍은 후 지금 고점이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4차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금값 추가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3월 초순까지 상승 흐름이 갔던 게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보유한 것만으로도 금이 굳이 아니어도 충분히 자산 보유한 것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골드가 상승세를 항상 그 3월 초순까지 갔다고 판단하시고 매수를 보유하셨다면은 올해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골드 일봉에서 가까이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차익 실현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을 실패하게 된다면 아마 그 선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하방 쪽으로 열려 있나요? 1329.8 구간인데요. 여기서 슈팅 한번 나왔다가 다시 1329.8을 깨게 된다면 차익 실현 성향의 매도 물량에 더해서 그냥 매도 포지션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1300선에서 지지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더 밑에, 그러니까 연말 하방 지점까지도 길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시 일단 1,300달러가 깨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하방 쪽으로 더 크게 열려 있다라는 전반적인 뷰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1,329.8달러가 깨질 시에는 추가적인 매도세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뷰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20분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된 만큼 각종 외신 쪽에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상승폭 계속해서 좀 키워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3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라오면서 오프닝 하면서 1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던 부분 전부 다 회복하고 반등을 좀 확실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S&P 500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0.6% 상승을 해주면서 통신주가 가장 좀 약진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2%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지금 뭐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불마켓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또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완구 회사죠. 헬스브로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헬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부분에서 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부분으로 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에서는 3% 정도, 4% 정도 하락을 하다가 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다시 3% 상승 반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이 좀 상승세가 강하다라는 반증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장이 끝나고 나서는 21세기 폭스나 테슬라 모터스 그리고 옐프와 같은 또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본장의 소식입니다. S&P 500도 역시나 2,700선을 회복을 했고요. 다우지수 역시나 다시 회복을 하는 흐름 속에서 나스닥도 소폭의 반등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저희가 속보를 김기용 PD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반등 크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2,710선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1%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나스닥도 0.51%의 강보까지 올라가면서 6,670포인트까지 돌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우 선물 지수 역시나 25,000선 돌파한다는 그런 같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의 뉴스도 알아본 상황인데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을 이제 한 9분, 8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APL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상황, 예상치보다는 좀 재고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APL 쪽에서의 재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110달러 선 110배럴 정도가 110만 배럴 정도가 좀 감소를 했다라는 지표 발표를 먼저 앞뒀고요. 그리고 EIA 쪽에서는 지난주보다는 재고가 좀 줄어든 상황으로 예측치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전치는 670만 배럴이 증가가 된 상황인데 오늘 발표될 예측치에 대해서는 318만 배럴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지난주보다는 재고가 좀 반절 정도, 절반 정도가 지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격대가 워낙 초반대부터 가격대 빠르게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63.63달러입니다. 두 분께 지금 빠르게 긴급 점검으로 지금 시각에 대해서 크루드 오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64달러 돌파 여부도 선재 마스터님이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을 때 좀 중요한 가격대였잖아요. 네. 네, 크루드 오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달러 인덱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저 흥미롭게 저희가 이제 올랐네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합 구간에서 이 구간들 돌파를 크게 보지 않고 우리가 보합을 한 2주 동안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인 그림에서 오늘 또 누군가 여쭤보시더라고요. 달러 인덱스가 저가를 다 찍었다고 보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패턴상에서도 문제고요. 얘네들이 이제 저가를 뚫은 아이들은 전 저가를 헤치고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해야지 얘네들이 병곡의 기미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주 동안 계속적으로 보합을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관점은 얘네들이 넘어갔을 때부터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62.120 그 다음에 68.430까지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여분에서는 우리가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단 앞으로 이제 향방이 중요하죠.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몇 주 동안 보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 정착 못한다에 지금 배팅을 아직도 보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보면 채널 구간을 그대로 여실하게 우리가 배팅하고 있는 거죠. 채널 상단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의 더 향방이 중요하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보합을 띄었기 때문에 큰 흐름들. 그래서 그거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큰 흐름들 좀 앞으로의 관점들 변화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아까 정확하게 95자리들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아서 64달러를 넘어가지 않으면 아직은 못 넘어간 거기 때문에 유지하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63.50, 60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매도 쪽으로 많이 쳤기 때문에 30부터 50 사이를 중심 자리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표를 기다리기 전에는 어차피 이 구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하죠. 얘네들을 64달러를 넘어가서 65.20까지 갔다 올 거냐, 아니면 얘네들 64달러 막아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63.40을 깨고 하방을 칠 거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봉상에서 이 그림이죠. 어차피 뭐가 됐던 얘네들까지 감내하고 우리는 매도로 보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네들 저항점에서 매도로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세는 그대로 홀딩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단타분들은 40 안에서 익절하고 관망하시고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롱포는 우선 분할 대비를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유있게 끌고 가시면 별 무리 없겠다. 대신 지금 저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깨는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량 많이 늘려서 배팅하실 생각은 마시고 초기 물량들 유지하시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항상 여유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관점 변화 없으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장의 가격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3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임주아 마스터님도 추가적으로 코멘트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63.86 윗꼬리 달고 내려가는 건 일단 성공했고 63.75 깨면 매도 진입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63.20 전인 17에서 한번 익절을 하시고, 만약에 부분적으로 계약수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부분 실현하시고요. 20 깨면 홀딩하시고 이전 저점 깨는 거 한번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관점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재고 발표 이후에도 또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오늘은 또 특별히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고민 있으시거나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또 유효한지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빠르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7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 12시 30분 EI 쪽에서 발표되는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도 지금 현재 가격대 앞으로의 흐름에서 중요한 시점인 만큼 또 외신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자, 오늘 크루드오일 주요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상품들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변화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본장에 대한 뉴스도 전해드렸듯이 S&P 500은 2700선
돌파한 상황입니다.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708.50포인트로 0.89%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666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46% 상승분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졌네요. 앞서서 손세마스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분으로 또 유로FX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1.23495달러까지 빠지면서 0.50%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는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는 했습니다만 다시 이 1325달러 이하로 좀 떨어집니다. 1324.8달러 선으로 0.16% 약보합권이고요. 자, 이제 잠시 후 만나보게 될 크루드오일 가격대 저희가 발표를 앞두고 다시 주 후반대 가격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3.70달러로 0.36%까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후반 가격대는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재고 발표 때 시작할 가격 역시나 같은 가격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크루드오일 제외한 다른 상품들도 함께 보시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세도 빠르게 좀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역시도 오늘장 좀 소폭의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8,000달러 선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8,300달러 선 유지가 되면서 9.93%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을 비교한 기타 다른 종목군의 현재 구간 시세도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살펴드렸습니다. 앞서서 API 쪽에서는 110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63.69달러 선으로 0.3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2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항상 중계를 해드렸던 세팅 1분봉으로 세팅을 해서 호가창과 함께 현재 상황을 가장 또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67달러고요. 6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중후반대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면서 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가 됐네요. 자, 30분이 지나면서 자, 1분봉으로 함께 보셨을 때는 네, 다시 하방 쪽으로 일단 1분봉 튀고 있습니다. 네. 재고 발표가 나왔는데 네네. 190만 배럴 재고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190만 있습니다. 배럴이요? 네.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의 하락이 지금 유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임주아 마스터님 보고 계시나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63.17에서 부분 입절 하셔야겠습니다. 익절에 대한 부분 매도 쪽으로 보셨으니까요. 자, 일단 63.11까지 빠르게 좀 눌리면서 다시 1% 넘는 급락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API 쪽에서는 110만 배럴이 증가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EI 쪽에서도 19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죠. 네, 김경욱 PD 통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네. API 쪽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네. EIA 쪽에서도 이제 API 쪽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기조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좀 상승할까 말까 했던 흐름이 다시 꺾이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측치가 280만 배럴 정도였으니까 예측치보다는 더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방 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63.25달러로 1% 넘는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분봉으로 봤을 때도 오늘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저희가 신세계 일부 시작했을 때와 시간이 갈수록 변화했던 그 시세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EI 주간 원유 재고 발표 두 분께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매도뷰를 워낙 또 꼼꼼하게 짚어드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용이하게 좀 대응을 하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3.25달러를 지금 다시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재 마스터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지 아직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는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마음 놓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지금 API 지수들 발표됐을 때가 이 구간에서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었죠. 그리고 이 구간이 막혔단 말이에요. 오늘 얘네들 우리가 매수 배팅할 때 62.90대 지지력 된다고 생각하고 매수 배팅을 했단 말이죠.
추가적으로 더 안심하려면 얘네들 저가 깨고 가는 거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나쁘지 않으나 네. 추가적인 그림들, 오늘 저가를 추가적으로 깨는 노력들 바로 보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마음 놓기 어렵고요. 뭐 수익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수익을 먹으려고 분할 대비로 하고 여유 있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방 이어분들 좀 더 남겨놓고 더 열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하방 쪽에 대한 뷰 변함없으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신 만큼 현재 구간 하방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63달러가 막 깨지면서 아직 안착은 않았지만 62.91까지, 90까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64%까지 하락을 하면서 자 오늘 뭐 최근에 봤었던 원재고 발표 안에 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62.85까지 떨어지면서 앞서서 손재만소님의 61.50까지도 또 이런 상태라면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62.88까지 깨진 상황이고요. 지금 뭐 소폭의 반등은 이어가고는 있지만 63달러 회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63달러와 62달러 후반대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 크루드오일의 상황입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45%까지 좀 빠르게 빠지면서 63달러에서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일단 EIA 주간 원유재고 발표, 일단 발표치는 190만 배럴 정도의 증가하고 예측치는 318만 배럴 정도의 재고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한 절반 정도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670만 배럴 정도의 재고가 상당 부분 남아 있었던 부분인데요. 자, 지금 뭐 원유 재고 발표를 좀 재고 발표 함께 해주셨는데 김경희 PD 뭐 추가적으로 확보 나오는 거 있나요? 현재는 지금 네. 재고 이후에는 따로 나온 뉴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도 워낙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분석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두 분이 마찬가지로 매도뷰를 보셨기 때문에 자, 지금 63달러가 깨졌습니다. 마스터님. 네. 유가는 간단하게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이 된다면 66불, 64불, 65불은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간다면 60불, 61불 구간대에 있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크게 61불, 67.75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서 좀 추세 이어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반등하시게 된다면 63.17에서 밑꼬리 달고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매도를 타시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의 가격대에서 63.17달러까지 다시 반등 이어간다면 그 부분에서 매도적인 관점? 다시 내려갈 때 바로 매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요 가격대와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들을 또 두 분의 마스터님이 친절하게 저희 신세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꼼꼼하게 가격대 확인하시면서 지금 현재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가격대 잘 확인하시면서 실시간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재고 발표가 된 지 6분이 지나간 상황이고요. 63달러 다시 깨지면서 62.77, 76까지 좀 빠르게 깨지는 상황입니다. 1.78%까지 하락을 하면서 오늘장 63달러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더욱더 하락이 깊어질지 하방 쪽으로 더 열려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 참 궁금한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0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좀 잠잠해지는 흐름에 좀 추가적으로 함께 말씀을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뭐 에너지 섹터 보고 있는 상황인데 크루드오일과 마찬가지로 같은 변동성,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는 천연가스 오늘장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에 원유 재고 발표라면은 목요일 날에는 천연가스 발표, 재고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매도 하락폭 계속 연일 이어가고 있는 천연가스 오늘도 역시나 2% 넘게 하락하면서 2.17% 빠진 2.70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최근의 추세의 고점은 3.200선에서 추세로 계속 하락 추세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7 가격대를 또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3.300 가격대에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크루드오일도 빠지고 천연가스도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변동성 나오고 추세가 나오면은 또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 좀 나오고 있나 뭐 그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마스터님께 또 실시간으로 여쭤볼까 해요. 일단 선재 마스터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천연가스는 고점에서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매수 또는 뭐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도 따라가서 좀 매도로 들어가도 되냐 뭐 그 두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천연가스. 네, 천연가스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봐볼까요? 차트 좀. 네. 자, 지금 천연가스 3월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우선 연결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뭐 연결 차트 우리가 봐놓은 게 있네요. 얘네들 보니까 뭐, 얘 차트는 좀 움직인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구간들, 뭐, 아래 구간들 지금 오랜만에 열어서 차트가 좀 이동이 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뭐 1월 달부터 계속 얘네들 보합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렇죠. 보합인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얘네들 이 그림 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싶습니까? 정답은 뭐, 나와 있죠. 이 구간들 1월 달부터 계속 추세 상단부 쫓아가지 말고 매도,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깨기 전까지는 깼다고 인정하지 마라. 그러면 우선은 계속 보아봅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시다 보면 최소한 일봉상에서의 저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분봉상으로 작은 그림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추세가 넘어가는 게 보이겠죠. 걔네들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세가 돌리기 시작했죠. 그럼 눌림에서 대기했다가 하단부에 손절 잡고 매수 대기 하시라.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부합 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력이 아닙니다. 추세를 우리가 깨는 거 볼 필요 없고요. 네. 그다음에 보합을 깨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가가 나와 있을 때, 그다음에 걔네들 보합 바운드를 작을 때 보는 거죠. 그래서 매도의 차익 물량, 매수의 차익 물량 나오는 시점에서는 추격하지 마시라. 뭐 거의 뭐 가능성은 95%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잡고 나서 차익이 나왔을 때 걔네들이 센지 안 센지를 보고 대응하시지 얘네들 매도로 뚫을 거라고 가정을 두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뚫릴 것 같으면 뚫린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바운더리가 넓고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놀고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뚜렷한 명확한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부합 본다. 그래서 걔네들 확인하는 전략들, 기법상의 조건들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추가적인 좋은 조건들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가격대는 뭐 2.660 대 진입부터 눌림 매수 대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거는 작은 분봉도 5분봉이나 아니면 틱 분봉 좀 보셔서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튼 쫓아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매도 쪽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쫓아가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눌림 매수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2.66 영선에서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임주환 마스터님에게도 추가적으로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이슈가 없었을 때 그때는 석유가 너무 비쌌고 그리고 천연가스 사용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사용량이 많아진 이유는 경기가 좋아지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석유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천연가스 사용량이 높아지면서 계절적인 요인하고는 다르게 올해 쭉 연내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반영된 가격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 원래의 가격대로 회귀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천연가스 사용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내에 천연가스를 거래하는 기업들도 분기 실적이 2년 내 거의 최고치로 실적 호조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대가 또 저렴하게 저점 매수를 해서 많이 팔 수 있는 가격대긴 해서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만 이 가격으로만 보게 된다면 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하단에서 2600에서 2700 사이에 환보 박스권을 형성한 후에 다시 한번 매수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를 많이 쓴다. 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으로 매수를 보실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너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것
재고량으로만 보고 가격대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천연가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뷰도 말씀해드렸고, 크루드오일이 지금 62.58까지 급락하면서 2%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크루드오일도 2% 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52달러 중반대 가격이 깨진다면 또 초반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현재 호가창도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정말 두 분의 마스터님의 매도 뷰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은 질문들이 유튜브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이어서 천연가스까지 함께 봤고요. 워낙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통해서 질문 많이 주신 부분을 또 마스터님 실시간으로 또 해결을 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자, 또 다른 종목 현재 변동성 나오고 있는 종목 빠르게 좀 살펴드리고 질문 또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이 꽤 큰 시장이죠. 상품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3월물이 3% 이상의 하락세 이어가면서 좀 잠잠했었던 구리였어요. 사실 최근 시장 거래일을 보면은 좀 잠잠했었는데, 자, 오늘 오랜만에 구리다운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3.34%가 빠진 3.1075선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조금씩 밀려 있었던 상황 속에서 가끔씩 이렇게 크게 시세를 좀 냈었던 구리인데, 오늘의 3% 이상의 하락세. 먼저 임주환 마스터님, 지금 구리도 함께 보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서 또 따라갈 수 있는 가격대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아까도 똑같은 뷰인데요. 그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 전이었었다면은 295.00에서 매수로 볼 수 있었으나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로 다시 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도 추격을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 꾸역꾸역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센 슈팅 한번 상승 슈팅 보고 313.20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갈 때 매도 추적을 하시거나 이 구간을 만약에 놓쳤다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 좀 보기는 봐야 될 텐데 이 311.69에서 두 번째 바운스 찍고 다시 내려갈 때 따라 추격하시게 되면 비교적 이 구간이 311.69가 안전하게 매도 추격을 하실 수 있고 바로 들어가시는 건 좀 위험하고요. 내일 낮에 한번 반등해서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고 1차 그다음에 2차 구간 확인하시고 매도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손재 마스터님께도 추가적으로 여쭤볼까요? 구리 말씀하시는 네네. 구리입니까? 네네. 자, 구리로 지금 넘어갔는데,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부 이어져 있고, 구리 좀 다시 한번 구리 한번 확인할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구리, 예전에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게 있죠. 구리는 지속적으로 채널이다. 자, 채널 부근이고, 그 다음에 하방 구간에서는 반등을 노리는데, 얘네들은 좀 추가적으로 열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우선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합 구간 안에서는 가격 저항만 믿는다. 자, 그렇다면 3.0760대까지 우선 추가적으로 좀 더 여시고요. 그 다음 매수는 그 자리부터 3.0500대까지 지지력을 보고 배팅 들어가셔야 되고, 한마디로 그거죠. 이제 보합 구간에서 우리가 많이들 위아래를 그냥 롱포로 보는데, 문제는 이런 구간들이죠. 2, 3일 일주일 동안 반등 여력을 주는 아이들. 그래서 이 구간들 여전히 저항은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들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 구간도 막혔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아래 구간이 테스트가 되고 지지가 된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력까지 좀 더 낮춰놓은 상태에서 보합을 다시 보시고요. 큰 흐름들 지속적으로 보합이라 그래서 보합만 계속 볼 수가 없고, 이 구간들 이런 구간들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여기서도 오차를 두고 지지력 반등 매수, 그 다음에 윗구간을 올 때는 3.1800대 부근에서 반등 매도 전략들. 그래서 우선은 이 그림들 보자면 아직은 보합 구간을 좀 더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라도
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에 많은 질문 남겨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좀 제약적인 만큼 마지막 질문으로 이 전에 뭐 질문 주신 상황까지 좀 포함해서 함께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5일 매도인데 하방으로 어디까지 봐도 될까요? 라고 매도에 대해서 목표가 하방 쪽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가격대 좀 짚어주실 건지 그 부분 마스터님, 네, 추가적으로 해볼까요? 저 1월 말부터 네. 저희 61.50 목표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딩 시에는 60.80까지를 추가적으로도 열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오늘 새벽에 다 찍고 나면 내일부터나 매수 여력을 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만약에 62달러를 깨고 저가를 아직 다 못 친 상태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내일 다음 주나 아니면 금요일부터 다시 매수 공략이 들어가겠죠. 51.50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52달러부터는 물량을 최소 물량으로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1.50부터 그 구간 내에서 리딩 시에 60.80일지 51.50일지 거의 오차 구간을 지정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여전히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51.50을 그대로 목표로 삼고 봅니다. 대신 근처에 갔을 때 다시 오차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51.50, 그 다음에 60.80 두 자리를 보고 그 구간 내에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중간중간 튕길 수 있기 때문에 62달러부터는 좀 물량도 줄이셔가지고 재매도 하신 게 좋고요. 우리가 고가에서 지금 밀린 게 총 400핍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저희는 700핍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익절 갖고 매수로 돌리고 매도 두 번으로만도 600핍 이상이 넘어가죠. 매수로 저희가 65달러까지 돌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 여기서의 거의 1000핍 가까이의 수익입니다. 실제 중간에 우리가 재매도도 놓치고 했지만 실제 얘네들 600핍 움직일 때 거의 1000핍을 먹었다. 한계약 기준으로. 한마디로 중간 반등들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물량을 일찍 털 수 있다는 거죠. 세력들도 저희랑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가다가 중간중간에 익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2달러 진입이 들어가면 물량들 좀 네.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물량 줄인 거는 위에서 재매도해서 목표가 가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일단 목표가 찍은 이후에 하방 경직상에서 반대 매매 매수 쪽으로 돌려서 롱포로 다시 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앞서서 61.50에 대해서 하방 쪽 가격대를 항상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51달러라고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61달러인가요? 51달러인가요? 61달러입니다. 61달러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61달러 깨졌는데 51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다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61.50달러라는 점 손재 마스터님의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주아 마스터님도 지금의 하방 여력 어디까지 좀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61.61 위로 튀면 한번 익절하시고요. 거기서 더 많이 5틱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62.61을 깨면 8일까지 오늘 저녁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8일에서 반등이 없으면 거기서는 굉장한 매도가 쭉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매도 뷰, 가격대, 목표가까지 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하락세에서 많은 분들이 좀 매매하시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셔야 될지 궁금하셨을 텐데 두 분의 가격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알차고 더욱더 상세한 전략 여러분들을 찾아갔는데요. 먼저 임주아 마스터님 정말 오랜만에 오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반가워하시고 지금 유튜브도 많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다음에도 꼭 불러주세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다음에 꼭 불러주실 수 있도록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원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재 마스터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여성분들 사이에서 하느라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꽃보다는 차트, 꽃보다는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튼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농담하면서 왔는데 다행인 거는 오늘 크루드오일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 매도 쪽으로 깨고 내려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목표를 위해서 대응들 잘 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수익은 나는 거는 대응이다. 항상 자리값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의 관점을 이해하고 차트를 이해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걸 먹으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수익에 대한 손익
크기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다. 그래서 항상 포지션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들 잘 올리고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민 PD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마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최근 증시 흐름에 대해서 좀 입을 열었다고 해서 이 부분 전달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증시 상승이 본인의 역량이었다라고 자랑을 한 맞아요. 것에 비해서 네, 하락을 할 때는 좀 조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역시,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한마디를 또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고용지표 호조라든지 금리 인상 전망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런 경기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증시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면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큰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경기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올수록 증시도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면서 좀 약간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항상 증시의 고공행진 50%가 자기 때문에 올랐다. 그런 말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정보 그리고 탄탄한 전략을 챙겨드렸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 재고 발표 함께한 수요일 저녁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